오사부의 선견지명.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은 주말인데요. 예, 주식 강의를 하는 날이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저번 주에 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증자의 반대 개념인 감자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공부를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그 목차를 잠깐 좀 볼까요? 오늘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감자의 종류와 주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감자의 종류. 감자도 증자처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자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감자도 감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증자랑 똑같아요. 유상증자가 있었고 무상증자가 있었죠.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가 있어요. 먼저 유상감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감자랑 무상감자, 말 그대로 유상은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무상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자, 저번 주에 증자를 설명할 때 유상증자는 뭐라고 그랬죠? 회사가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유상증자에서 유상이란 말은 회사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든가 뭐 특별 관계인이라든가 뭐 일정한 단체 아니면 회사가 돈을 회사한테 지불을 하고 주식을 받아오는 거였죠. 유상증자는. 근데 유상감자는 뭐냐면요. 회사가 감자란 뜻 자체가 자본금을 줄이는 겁니다. 자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죠? 주식 수를 줄여야겠죠. 주식 수를 감소를 시키면 자본금은 자연스럽게 줄인 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감자의 개념인데 유상감자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유상으로 보상을 해주고 주식을 줄이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10명의 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똑같이 다 100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회사 쪽에서 한 주에 10,000원이라고 치고요. 회사에서 내가 주당 10,000원씩 줄 테니까 요거를 100주를 갖고 있던 거를 90주씩 줄입시다. 10주씩 줄입시다. 그러면은 10명의 사람이 100주에서 90주로 주식수가 감소를 해요. 대신 주당 10,000원에 대한 거를 회사가 주주들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가진 만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감소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주겠다. 이게 바로 유상감자예요. 그리고 무상감자는 뭐냐면 회사가 주주한테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주식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악재입니다. 증자는 뭐였죠? 유상증자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었고 무상증자는 99.99% 호재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감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여기에 지금 자본 잠식이란 것만 지금 제가 화면에 써놨는데요. 무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너무 커가지고 그 자본금을 줄이는 작업,
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뭐 합병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에서. 그래가지고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호재로 작용을 해요. 단 유상감자를 할 때 회사가 주가에 대한 보상을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 그게 좀 틀리기는 해요.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내가 10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주식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그래서 5주를 줄이는데 보상은 5만 원에서 턱없이 부족하게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악재에 해당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가지고 유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호재의 성격이 좀 강한데 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악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무상감자는 이건 거의 99.9% 악재입니다. 그것도 대형 악재예요. 대형 악재. 최근에 감자를 한 회사가 하나 있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그때 몇 대 몇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대 1인가 4대 1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감자를 했던 그 뉴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상 감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 잠식이에요. 자본 잠식. 우리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을 갖고 있어요. 5만 원을. 1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제 자산이에요. 10만 원. 근데 원래 제 돈 5만 원이랑 은행에서 5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원래 제 돈, 그게 자본금이 되겠죠. 5만 원.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5만 원. 그거는 부채입니다. 하지만 제 지금 손에는 10만 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산이에요. 자산하고 자본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산은 자본,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 순수한 내 돈, 그리고 외부에서 빌린 돈, 부채, 그걸 합친 걸 자산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제 돈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갖고 있던 5만 원이랑 은행에서 5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자본, 원래 제 돈 자본이랑 부채,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부채. 예, 그래가지고 5만원, 5만원 플러스 하면 총 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본 잠식이란 뭐냐?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그랬죠. 그 자본을 여기서 한번 보면 화면에 보시면 자본은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을 더해서 결성금을 뺀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본금은 주식수예요. 주식수에다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주를 갖고 있어요. 어느 회사가 10주를 발행을 했는데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이죠. 자본금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근데 거기에다가 작년에 그 회사가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잉여금이 1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본금은 보통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이. 근데 반대로 자본금이 1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잘못해서 5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자본금 10만 원에서 마이너스 5만 원 결손금. 그러면 자본은 5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본금에다 잉여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익 잉여금이 있을 수 있고 자본 잉여금이 있을 수 있고 결손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자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 또는 마이너스 결손금. 자본 잠식이란 게 뭐냐면요. 자본금을 제가 1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장사를 좀 망쳐가지고 결손금이 6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제 자본은 얼마죠? 자본금 10만 원에다가 결손금 6만 원 하면 자본금은 제 자본은 4만 원이 되죠. 이게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 이게. 근데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가면 일단 시장에서 경고를 한번 해요. 그리고 그게 2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시장에서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회계상으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본 잠식 50%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무상 감자를 하죠. 무상 감자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회사가 무상 감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 감자를 한다?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폭락을 하는 경우가. 그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 감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거는 뭐 정리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감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모든 투자자들이 감자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하죠. 웬만하면 아니라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감자는. 단 유상 감자일 때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유상 감자든 무상 감자든 감자가 어느 회사가 감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자본금을 줄여서 뭐 인수합병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감자가 아닌 경우, 그런 그 중에서도 유상 감자로 인해서 뭐 인수합병을 뭐 좀 수월하게 하겠다, 요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악재입니다. 악재. 유상 감자가 됐든 무상 감자가 됐든, 유상 감자가 호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극히 드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느 회사가 무상 감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간당간당하다는 뜻이에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돼서 맨 마지막 수단으로 무상 감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상 감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음에 또 자본 잠식이 50% 이상 나타났다 그러면 그 종목은 한 1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그래갖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느냐. 물론 수급도 봐야 되고 뭐 기술적 분석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기업 내용입니다. 기업 내용.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좋고 뭐 수급적으로 좋고 그런 거를 골라내는 거지, 회사 자체가 간당간당한데 이게 언제 정리매매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회사라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고 수급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그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물론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뭐 어디서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뭐 인수합병을 뭐 다른 회사한테 먹힌다거나 그래가지고 주가가 뭐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미리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회사 내부자에 뭐 아는 사람 중에 지인 중에 회사 내부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정확도 거의 99%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오늘 내일 하는 회사에다가 이게 뭐 폭등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무모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증자하고는 좀 달라요. 증자하고는 감자에 대해서, 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만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회사의 존폐가. 괜히 그런 회사, A라는 회사가 뭐 무상 감자를 했는데 그 회사, 물론 대형주들은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그런 거. 그런데 작은 회사들 있죠. 소형주. 소형주에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무상 감자를 한다. 근데 그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일 수는 있는데요. 아무리 싸 보여도 그런 회사의 주식은 사는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런 회사가 상장 폐지,
돼가지고 정리매매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1,000원 했던 게 내일 30원, 40원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정리매매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폭락을 한 수준에서 매매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정리 매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상장 폐지가 될 만한 회사의 내용을 보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사들이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상감자예요. 무상감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외부적인 도움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상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감자를 하겠다고 뉴스 공시가 뜨면 뭐 인수합병이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회사 주식은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회사는 안 들어가는 게 좋죠. 뭐 주변에서 아무리 야 뭐 그 회사가 뭐 지금 간당간당한데 어느 회사가 뭐 투자를 한다더라 아니면은 뭐 A라는 회사가 그 회사를 뭐 인수합병 한다더라 그런 말을 누가 제 귀에 속삭여도 절대 그런 회사의 주식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하루아침에 내 돈 1,000만 원이 몇십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증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무상증자는 무조건 호재고 유상증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악재가 호재로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유상 감자를 하더라도 그게 악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증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했던 감자가 있는데 증자를 하는 회사보다 감자를 하는 회사가 굉장히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감자하는 회사의 주식은 절대 매매를 하지 말자.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